어젯밤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품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품이 그래도 좋은 제품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제가 배운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을 보시면 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것처럼 낙엽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산 보면 진짜 단풍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들이도 많이 가고 싶고, 그리고 또 실제로 밖에 보면은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걷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단풍도 단풍이지만 내 다리가 아프면 단풍도 안 들어옵니다. 건강이 항상 먼저라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조인트 가드라는 부티라이트 조인트 가드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조인트 가드가 어디에 좋고 지금 같은 가을철에 걷기 좋은 날씨에 우리의 연골을 책임져주는 아주 건강한 제품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인트 가드를 설명하기 전에 관절이 뭔지 알아야 돼요. 관절이다. 잘 보이네요. 관절이다. 여러분들 관절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냥 편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관절 그거 맞습니다. 무릎, 팔, 어깨 이렇게 뼈 마디가 붙어 있는 게 관절인데 관절은 이제 우리 몸에 200개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뼈와 뼈가 맞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관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연골입니다. 짠! 누가 봐도 관절이죠? 네, 관절이. 네, 그래서 요 흰 게 연골,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관절, 네, 윤활액, 윤활액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갖고 이제 오늘 들어볼 건데, 이 관절이 요거라서 이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맞부딪히지 않게 잘 관리해 주는 게 관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관절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서 관절이 좀 아파지는 경우, 그리고 과도한 운동이라고 하죠. 과도한 운동. 그리고 세 번째로 체중 증가.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이 아프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국소적으로 관절이 변형되거든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40, 5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의 주된 증상이 뭐냐면 통증입니다. 그냥 아파요. 그래서 가을 낙엽 보다가 아파. 그럼 살짝 의심해 보셔야 주된 그 요인이 통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래 연골이 매끈매끈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면서 요 안에 있는 그 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보건기구죠. WHO에서는 이 관절, 볼관절염, 볼관절염을 그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시키는 질병으로 보고 있어요. 질환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아프면 통증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랑 뭐 소외감 이런 것도 들어서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는 질병으로까지 이 볼관절염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가요. 그래서 그 50대 이상, 50대 이상이 이제 볼관절염 유병률을 보면은 유병률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 12.4% 정도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남성인데 남성이 5.1%, 5.1% 그리고 여기가 여성인데 나머지 18.9%, 대략 3.7배 정도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관절에 있어서는. 그리고 70대 이후부터는 10명 중에 3분 정도는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말했지만 이게 칼슘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리고 이 퇴행성 관절염은 쉽게 얘기하면 퇴행성 퇴라고 할게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아직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이제 그 진통제나 항염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약물로만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약물을 많이 먹다 보면 이제 소화기관이 망가집니다. 장이 좀 엄청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좋게 되니까 또 관절이 아프기 시작해요. 칼슘을 빼다 쓰니까. 그래서 평소에 식사 조절과 올바른 생활 패턴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가장 중요한 3대 관절을 지키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이 일상 속에서 관절을 지키는 관절 건강법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체중 조절입니다. 이 체중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 달리기를 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무릎에 평소에 5배, 5배 이상의 힘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슬프지만 그래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 과체중이면 또 초과된 체중 1kg당 관절에 5kg의 부담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정상 과체중이었던 사람이 정상 체중을 회복을 하면 무릎 통증도 완화가 된다는 경험을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 체중으로 들어가는 게 또 중요하고 두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근데 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데 관절을 둘러싼 근육의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관절의 유연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이제 걷기, 수영, 그리고 자전거 타기입니다. 제가 맞죠? 이거 25세트 라이드 있는 거. 이 운동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저강도 운동이에요. 저강도. 고강도가 아니죠. 연골에 무리가 안 가도록 저강도 운동을 해주시면 유연성이 늘어나서 관절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세 번째는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자세 교정입니다. 자세. 이렇게 딱 올바르게 앉아 계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진짜 잘 그린다. 야. 그러면 구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와. 얼마나 구부정해. 그리고 올바른 사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앉아있겠죠.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러면 체중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가 허리 이런데 무리가 안 갈 수 있도록 다리 꼬는 것도 한번 그래줘. 고정이 되는 거죠. 이거요? 다리 꼬는 거. 다리 꼬는 것도 되게 안 좋은 자세라고 들었고 허리는. 다리 꼬는 거 너무 즉석인데?
나왔다, 나왔다. 그럴 느낌 온다. 가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뻗잖아, 이렇게. 하시래요. 그러면 이제 허리랑 뭐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틀어줘요. 골반도 틀어져. 골반은 잘 야. 돼요. 하여튼 그림 네, 관절에 무리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자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 의자 앉아 계실 때도 이렇게 허리 딱 펴고 등에 등받이 붙이고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가 있고 여기다가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그 관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관절에 되는 영양소가 뭐가 있나 궁금하시잖아요. 칼슘, 제일 첫 번째가 칼슘, 그다음에 마그네슘, 그다음에 비타민 D. D가 풍부한 제품을 드시는 게 관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세 개가 들어있는 제품 있죠? 칼맥디예요. 칼맥디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무릎 뒤 맛보시면 글루코사민과 MSM, 식이요강이라는 MSM을 드시면 되는데 이 글루코사민의 기능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알아가시면 이 글루코사민의 기능에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글루코사민이 게랑 새우와 같은 갑각류에서 추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과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그 뮤코 다당류라고 있어요. 뮤코 다당류랑 그다음에 중요한 프로테오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 이게 뼈 연골의 주요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단백질, 이 세 가지의 그 생합성에 사용되는 전구 물질이 글루코사민입니다. 요거를 드셔줘요. 그러니까 주요 성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세포의 주요 성분은 단백질이듯이 주요 성분을 먹어줘야지만 얘네가 활성화되고 생합성이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두 번째 기능이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또 도와줘요. 글루코사민이. 완충작용이라고 쓸게요. 당연하죠. 이게 주요 성분이니까 많아지면 당연히 완충작용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연골 세포의 파괴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이 그림 그렸던 그 윤활액 있잖아요. 중간에 연결해주는 거. 그거의 주요 성분이 글루코사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글루코사민이 젊을 때는 체내에서 합성을 아주 원활히 잘해요. 애기들 뭐 키가 쭉쭉 크잖아요. 그리고 뭐 애기들이 관절이 아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 이 글루코사민의 합성률이 그 10대 대비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4분의 1이네요. 4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고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이죠. 두 번째가 이 MSM. MSM은 연골이랑 인대 그리고 연결 조직, 연골, 인대, 연결 조직, 이 타입 2 콜라겐 형성 필수 물질.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타입 2 콜라겐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타입 2 콜라겐은 이 연골과 그 관절에 찬성을 줍니다. 이 타입 2 콜라겐이 이렇게 찬성을 주기 때문에
이 뼈 사이에 긴장과 압박을 줄여주는 그냥 이렇게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뭔가 이거 스프링처럼 생겼죠?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냥 MSM은 스프링 역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이해가 쉬우시죠. 그래서 자, 요건 또 이 연골 속에 있는 콜라겐은 10대까지 이렇게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가 20대 이후부터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20대. 이 20대가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뭐든지 물도 씹어 먹는다고 하지만 이때부터 떨어지는데 네, 35 이후부터는 칼슘이 합성이 안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정된 그 인체 적용 시험의 논문을 보면 MSM은 그 관절의 지표 개선, 그러니까 요런 거, 요게 지표잖아요. 이런 관절의 지표 개선을 도와줄 뿐더러 노화로 인한 관절 통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식약처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MSM 치면은 네이버에 치면 그냥 MSM만 들어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뉴스레터를 공부하는 우리 리더로서 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뭐 철분이 비타민 C 합성에 도움이 되고 그런 관계로 MSM만 있는 걸 드시는 것보다 글루코사민과 함께 들어있는 그리고 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까지 들어있는 걸 같이 드시면 아주 폭발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뉴트리라이트 조인트 가드는 조인트는 NJ 뉴트리라이트 조인트 가드는 관절을 지켜주는 3중 방어작용을 해요. 3중 방어. 이게 뭐냐면 완충작용도 해주고요. 글루코사민이 들어있어서요. 윤활작용, 스프링, MSM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작용입니다. 건슬. 이렇게 제품 설명하실 때 이거 세 가지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각각 글루코사민 1500mg, MSM도 1500 엄청 많이 들어있죠. 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원료로 비타민 C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C가 또 아스르라 농축물이거든요. 그거랑 히알루론산, 그리고 시트러스 추출물, 그리고 혈관 관절에 도움이 되는 보스웰리아 추출물까지 부원료로 아주 알차게 들어있어서 거의 뭐 뼈에 있어서 종합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섭취 대상자는 관절에 무리가 가장 좀 센 고강도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 테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화로 인한 관절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이거 30대 이후부터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미리 대비를 하고 싶은 30대 성인 또 추천 대상자고, 마지막으로 장시간 서 있어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직업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모님 하시는 그 직장에서도 조인트 가드가 제일 많이 나가요. 서서히 다시. 네, 서서히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말 하나 명언 하나 들려드릴게요. 프랑스 철학자 아미엘 씨가 했습니다. 이름이 참 이쁘지 않나요? L 들어가면 천사라는 소리인데 아미엘 이렇게 읽어가지고 건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건강은 모든 자유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리 아프면 그 돈 주고 받고 싶겠죠. 눈 나쁜 다리로. 그래서 항상 건강이 으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으뜸을 챙기는 그 가을 나들이를 하실 수 있도록 뉴트리라이트 조인트 가드를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정의정 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행월제일교 정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저는 이런 날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람 불고 비 오고 낙엽 떨어지고 감성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체험 미팅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아메를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것을 적어봤어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걸 빼고 그냥 제가 배우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 이런 것 중에서 얻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뭘 원하는지 좋아하는지 지속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게 제일 크게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풍요로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아기 때나 학생 때, 학년기 때나 뭐 입학이나 입시나 이런 거를 하는 아이들한테 미래에 대한 직업을 얘기할 때나 인용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 같은 가정주부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꿈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같은 맥락으로 그 시기에 10대나 20대 초반에나 이렇게 쓰는 단어들을 우리가 50대나 60대나 70대가 넘으신 분들도 그런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목표, 뭐 도전, 학습, 성취, 변화, 미래, 성장 이런 단어는 사실은 나이든 40대나 50대 아저씨, 전업주부 아줌마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장 이런 거죠. 뭘 성장해? 변화, 뭘 변화할까요? 그냥 살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진짜로 가치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싸웠을 건데, 벌써 뭐라고 지랄을 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거가 잘 안 될 때는 연민의 마음을 갖게 돼요. 많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타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해야 될 얘기인데요. 정중한 거절을 배웠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거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에 의해서 살아가거든요. 이거 해줘 그럼 그것도 하고 저거 해줘 그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급하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 인생에 내 일생에 정말 중요한 어떤 그 하드워를 찾지 못하고 그냥 나이 들고 그냥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한 거절을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저는 사실 비즈니스 할 때 우리 파트너들한테 뭔가 얘기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배운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정중한 거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절을 잘해요. 누가 저를 만나자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냥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정중한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누가 만나자고 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왜? 이런 얘기를 제일 잘 물어봐요. 만나자고 하면 왜? 뭐 때문에? 이러고 많이 물어요. 그냥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듣고 아닌 거는 정중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배웠어요. 남들이 다 D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찬양대를 하는데 찬양대에서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 파트너는 그렇게 봤대요. 너무 부럽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꼰대질하거나 지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바꿔야 되고 개선돼야 될 어떤 점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도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게 저는 이 사업을 배운 굉장히 중요한 돈이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니요라고 얘기하라고 오늘 자꾸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은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권리. 그 중에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 왜 그러냐면 나는 세상에서 저랑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능, 우리 리치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잠재력이죠, 잠재력. 재능을 발휘해서 삶을 살찌울 권리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내 잠재력이 뭔지, 내 재능이 뭔지 학년기 때나 그런 거를 생각하지, 성인이 되고 나서 나의 잠재력이나 재능을 개발해가지고 발휘해서 삶을 살찌울 그런 권리 따위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삶에 이렇게 그냥 묻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중요한 이슈는 없어. 오늘 아침에 밥을 하고 애들 빨래를 빨고 양말을 개키고 그리고 나서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고 하루가 지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잠자기 바쁜 그런 일상 속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그 화두어 나의 삶을 살찌울 수 있는 권리, 재능을 개발해서 삶을 살찌우고 풍요롭게 하는 권리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바라는 것을 주장할 권리. 여보,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여보, 나 단풍 나들이 가고 싶어. 내지는 딸아,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그 사람의 얘기고 우리는 공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믿는 것을 선택할 권리.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걸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무한한 가치, 가능성 이런 것을 정말 믿어요. 그것을 내가 선택했고 그것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같이 성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스스로에게 정직할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할 때도 되게 많은 것을 저를 통해서도 볼 때가 있었어요.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제 스스로 이걸 원하는데 그거 아닌 척하면서 살질 않거든요. 이제는 잘. 그럴 때도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제가 아미를 만난 게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미를 만난 것보다 아미를 만나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더 많거든요. 예전에 학습되었던 그런 습관에 의해서 반성에 의해서 아직도 나 스스로에게 난 이걸 원하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스스로에게 정직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면 솔직하게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애기들이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이들 보고 배우라고 얘기한 게 아이들의 솔직하고 순수한 면을 얘기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권리.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 미래의 걱정에 눌려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미래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아요.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거지 미래를 내가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현재를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갖 컴플렉스를 거부할 권리. 컴플렉스 거부해야 돼요. 네.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7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뜨거운 물에 퐁당 빠졌어요. 그래서 화상을 얼굴서부터 반신 여기 이만큼을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거의 이렇게 7부를 입어도 화상 자국이 나올 정도로 화상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보통 이런 데 화상을 입으면 여기 이렇게 붙거든요. 잘 이게 잘 회복이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이. 근데 저는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아직도 이쪽에는 겨드랑이에는 약간 남아있지만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한테 그게 엄청난 컴플렉스였어요. 그리고 반팔을 입는 것 자체가 이렇게 손 들었을 때 보이는 게 남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게 컴플렉스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2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요. 근데 수영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나 날씬한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조그만 사람이나 다 수영복 입으면 거더라고. 그래서 그냥 수영을 하러 가는 거지. 남들은 그 사람이 뚱뚱한 거, 그 사람이 날씬하고 예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하지 않아요. 그냥 수영을 하러 간 것뿐이야. 근데 스스로 저 사람이 내 팔을 보고 내가 화상 입은 걸 보면 어떨 거야?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컴플렉스를 약간 해소를 하고 20대 초반부터 저한테는 그때 제 시절에는 슬리브리스 옷이 나왔어요. 저는 옷을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사람인데 못 입겠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그래서 가면은 원피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반팔 원피스가 거의 안 나와. 슬리브리스 원피스밖에 안 나와. 원피스가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여름에. 그런 거를 너무너무 입고 싶었는데 못 입었을 때. 그때 진짜 그 컴플렉스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파트너들도 알걸? 저 민소매 잘 입고 다녀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다녀요. 그게 이제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한 거죠. 시간이 단박에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컴플렉스가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런 컴플렉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움츠러들게 하니까. 움츠러들게 하지 않으면 거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움츠러들게 하는 것들은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권리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고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권리는 신성한데 왜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그걸 거절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를 통해서 더없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예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요가 거절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이 아니요는 당신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슈에 대한 것을 거절하는 거고 당신을 거절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아메를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요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편견을 갖고 있는 아메에 대한 아니요이 나에 대한 아니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도 누군가한테 아니요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아니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한 어떤 이슈가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아니요는 내가 진짜 원하는 예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누군가가 얘기하는 모든 거를 다 예스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거를 예스할 여지가 없어져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니요를 해야 된다는 예를 찾아가는 거라는 거고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힘,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진정한 힘을 그런 힘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다 예를 하다 보면 내가 진정 원하는 진정한 힘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한 아니오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백수가 과로사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 삶에 뭔가를 빼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다. 뺄 수 있는 것을 빼서 여유 이런 걸 가져야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요라고 말하라. 첫 번째 아니요. 우리는 이런 거 많이 해요. 앞서가는 걱정에 걱정 엄청 많이 하잖아. 앞서가는 걱정에 아니요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걱정해.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엄청 해요. 앞서가는 걱정이 생긴다면 아니야. 그 사람이 뭐라고 아니야.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 사람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아니요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 불평에 아니요라고 하라. 불평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파수가 낮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을 만약에 했잖아요. 긍정적인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상쇄시켜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불평은
내가 워낙 그런 느끼고 있어.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뭐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사 분담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 나 고통스러워. 그거 알아. 근데 불평을 하기 시작하나요?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돼요. 불평에 아니요하라. 그 사람이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는 건 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불평할 일이 있을 때 아니야. 내가 할 일을 하겠어.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세요.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그거는 아주 낮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평할 일이 자꾸 생겨. 누가 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불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고 이렇게 결별할 때 화제를 돌려. 화제 잘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데 야, 너 참 어제 뭐 영화 뭐 봤니? 뭐 이러면서 화제 씩 돌리잖아요. 화제를 돌리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불평을 결별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내가 불평을 너무 잘하는 성향이라서 불평과 결별하기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 화제가 불평하고 관계된 거면 얘기하기 곤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럼 그 사람이 거기다 대고 막 불평해요? 안 하지. 그럼 긍정적인 얘기하지. 그래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아니요. 원하지 않는 일에 아니요 하라. 원하지 않는 일.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 되게 많아. 원하지 않는 일을.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아니야.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실 남에서 배운 정중한 거절이었어요. 원하지 않을 때 아니야. 난 이거 못하겠어.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니오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원하는 것이 생길 때 가치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예를 하면서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 아니오를 하면서 내가 진짜 가치로운 어떤 예스를 할 만한 것들이 생기면 그러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스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에 아니오하라.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 거짓말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짓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은 거, 본인 스스로에게 거짓하는 거. 예를 들면 저는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한 삶을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돈이 인생의 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들 그런 얘기가 제 친구가 저번에 그랬어요. 얼마 전에 만났던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만해. 너 돈 많잖아. 나보고 돈이 많대. 그래서 나 돈도 없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수진아, 난 자유를 원해. 근데 그 자유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 얘기했어요. 그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게 거짓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에 아니요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자신에게 진실해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자신에게 정직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한테 정직해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 스물스물 올라올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노예가 되는 것에 아니요하라. 그래서 직장 상사는 상사일 뿐 그 파트너이 요즘에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파트너십이잖아요. 파트너십. 근데 상사의 무슨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은행의 노예가 되기도 하죠. 빚이 너무 많으면. 그렇죠? 정부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나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노예 삼는 거. 어떤 사람은 성적인 노예에 착취당하기도 하는 슬픈 사람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노예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살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투에 아니요하라. 제가 성향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향이. 생각나요.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게 질투심이었구나. 지금도 질투심이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인이 정확하게 뭐라고 규명하기는 어려워요. 어릴 때 어떤 결핍이 원인인지
성향인지 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질투심을 갖고 있는 성향이지만 어쨌든 그 질투심에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질투심이 좋은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성인이 된 저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올라오는 걸 보고 아니요, 이건 아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질투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족이라는 근육을 키우면 질투심은 조금 더 상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어떤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골프를 못 친다고 해서 막 질투가 나잖아요. 친구들 골프 치러 다니고 집이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다 집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질투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야, 너 멋지다, 잘 됐다, 축하해,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된 거죠. 질투심에 아니오라고 얘기하라. 7번째, 거절당하는 두려움에 아니오라고 하라. 우리 거절당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되게 많죠. 저도 아직도 두렵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요 하고 다시 전화하고 그런 걸 반복하죠. 그래서 근육이 자꾸 생기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근육이 자꾸 생기죠. 그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과 정신은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보다 그냥 안주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안주하면 아무 일이 안 벌어져. 거절받는 일 이런 거 안 벌어져. 두려운 일 안 벌어져. 그냥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운 거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그냥 관성인 거예요. 관성.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게 필요하고 도전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에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더 멋진 성인으로 멋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나이가 52살이고 제 후배한테 그 얘기했어요. 야, 이제 금년 말인데 7년이면 나 환갑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갑이 돼도 7순이 돼도 도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이번에 컨벤션에 나왔던 87세 할머니 SP. 정말 제일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런 도전과 성장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어야만 우리는 죽지 않고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8번째, 무조건적인 규칙에 아니요하라. 네, 무조건적인 규칙. 아닌 규칙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저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남편 그 안수집사 임직글 할 때 와이프들이 다 한복을 입는 거예요. 그게 루틴이야.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한복을 입어야 돼? 하는 사람도 그럼 두루마기 입지. 이런 생각이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네들은 양복 입고 왜 우리 보고 불편한 한복을 입으라고 그래. 원하면 한복 입어도 되지만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유일하게 양장을 입고 양장 입고 갔어요, 저는. 그리고 그 격식에 어울리는 그런 복장을 하고 갔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뒤에서 수근수근 했겠지. 웬일이니. 쟤만 한복 안 입었어. 했겠지.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사실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나 돈도 없는데 한복도 없고 한복 빌리니까 30만 원이야. 돈 없는데 30만 원을 들여서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규칙이에요? 그런 건 난 아니오라고 야, 너도 양장 입어. 나 양장 입을 거야. 근데 난 너처럼 근사한 양장도 없어. 그래서 그 친구 결국 한복을 빌려 입었어요. 30만 원 주고.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무조건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런 규칙에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당당함 꼭 필요합니다. 9번째. 진짜 중요하죠? 부정적인 잡념.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잡념. 정말 너무 많아요. 부정적인 잡념. 집구석에만 있잖아요. 부정적인 잡념이 정말 많이 생겨요. 정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 일을 다 했어. 점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 하루가 그냥 날아갔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쭉 올라와. 네. 집구석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 걱정, 뭐 후회, 자책감, 이런 쓸모없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뇌리 속에 계속 부정적인 잡념으로 있거든요. 하등 쓸데없어요. 아니요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잡념들로 얼룩진 뇌에다가 아니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뭔가 제안을 했을 때 그게 아닌 제안일 때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거절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건 알아요. 알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돈 꺼달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요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그 아니요인 거는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내 뇌에 부정적인 잡념이 떠올랐을 때 아니요라고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요라고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우선 나에게 적용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아니요와 진정한 예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지금 여정 중이랍니다. 우리는 아니요와 진정한 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예, 그거를 찾기 위한 여정 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계속 아니요와 예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풍요롭다라는 거는 뭔가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빈곤하다라는 건 뭔가 적은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반대예요. 생각은 너무 혼잡스러운 잡다스러운 생각이 많은 것은 빈곤을 낳고요. 심플한 정확한 생각이 있는 것은 풍요로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잡념은 없애버리시는 게 좋아요. 잡념, 부정적인 것들 이런 생각들에 아니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불운을 향해서 아니요 하라. 어떤 사람은 행운 이런 거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운이 오면 뭐 럭키하면 되게 좋죠. 좋은데 그 행운도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TV를 보는데 뭘 하다가 컵을 깨트렸어. 어머. 불운의 메시지야. 막 이러면서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 뭐래. 유리는 깨질 수 있는 거지. 그릇도 깨질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불운에 그냥 노 하세요.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행운이란 변화 플러스 인내다. 행운이란 변화하는 사람에게 오는 건데 변화하고 플러스 인내를 해야지만 이게 온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거, 이게 변화예요. 아이디어만 주장창 생각하고 실행이 안 옮기면 그건 변화가 아니야. 변화는 내가 생각한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들이 번뜩하고 떠올랐을 때 그거를 실행으로 확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변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인내를 쉽게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박박이 그림. 그러게요. 근데 아주 단순한 거라서 화백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네. 그냥 박스 이 안에 이 회색의 검정색의 선들은 실패예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그림이 인내래요. 수많은 실패 속에서 성공이 산울적으로 나온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인내라고 한대요. 근데 인내는 짧은 기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은 수많은 실패를 극복해야지만 오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있다 그럼 섞여 있는 실패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야만 인내라는 그런 좋은 열매,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11번째, 나쁜 소음을 거절하라. 저는 사실 그 뉴스를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예인 누가 어떻게 됐대더라 라던가 뭐 이게 저렇더라 어떻더라, 최근에 또 무슨 얘기 했더라, 안 좋은 얘기도 되게 많아요. 뉴스는 다 안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별로 없어. 좋은 얘기 별로 없고 안 좋은 얘기가 많은데 그런 가십거리가 있는 뉴스를 안 봐요. 하나도.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굳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남을 험담한다라든가 두려움, 그다음에 후회,
걱정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소음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뉴스거리죠. 이렇게 얼으면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그걸 또 파고 들어가면 또 막 이렇게 또 링크해서 막 이렇게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막 남의 사생활을 파고 있는 연예인의 사생활과 나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런 나쁜 소음을 다 차단했어요. 절대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생활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 노출되면 나의 삶이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제때 그 타이밍에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면은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학대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각종 학대에도 그런 거 맥을 못 추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어떤 학대의 모양이든지 학대를 받았을 때는 저항하지 못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예전 모습 그대로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떤 이름으로든 그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이든 가족이라는 이름이든 사랑이라는 이름이든 관계라는 이름이든 우리한테 와가지고 뭔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뭔가 우리를 이렇게 누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면. 그런 거에 거절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거절하시면 정말 우리가 더 건강한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거절한다는 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오해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부정적이야. 만나면 부정적이라서 내 에너지가 고갈돼. 아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굉장히 질투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온 건데, 만약에 예전에 제 친구가 저의 모습을 보고 너는 아웃 했으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불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지금 저희도 여기 가운데 불을 너무 환하게 켰더니 여기가 빛반사가 돼가지고 불을 조명을 바꾼 것처럼 조도를 낮추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너무 밝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조도를 낮춰서 불빛을 조절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오프 하는 게 아니라 불빛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이 언젠가는 또 변할 타이밍이 오거든요. 우리가 변한 것처럼 그럴 타이밍을 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일 베스트겠죠. 제일 베스트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니오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의 결을 이루는 신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결을 이루는 신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와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민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보셔도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보셔도 되고, 연민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강은 빼놓을 수 없는 하드워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딱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기민하고 순발력 있게 그 기회를 탁 낚아채서 뭔가 예스 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게 온다는 거예요. 신념도 없이 누군가의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돕는 마음도 없으면서 건강도 못 챙긴다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신념은 많아. 근데 건강도 해. 근데 공감 능력과 연민하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내가 정말 살고자 하는 삶의 결에 맞춘 신념, 난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과 공감하는 능력,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연민하는 마음, 그 사람이 좀 내 결과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소비자들 중에. 연민하는 마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 건강을 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여기에도 수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프랭크를 하다 보면 식빵이 절로 나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막 그냥 끙끙거리면서 막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되나, 해야 되지.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챙기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뭐야 그게. 해야지. 그죠? 이 네 가지를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바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바닥이라고 표현해서 중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루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탱커와 많이 말했잖아요. 우선 첫 번째 루틴은 날마다 운동한다. 그리고 식습관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 건강하지 않으면. 생이 마감하면 끝나는데, 그죠?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근데 건강이 완전히 안 좋아졌어. 그럼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기 위한 아주 모든 것의 기본은 건강인데 그것이 날마다 운동, 식습관 교정. 두 번째,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현대인에게 정말 필수예요. 왜냐하면 저도 갱년기를 겪으면서 수면의 질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수면의 질이 그래도 안정적인데 의도치 않게 그렇게 수면의 질이 안 좋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현대인들은 특히나 알게 모르게 빛공해에 시달리잖아요. 집에 있는 수많은 가전기기들이 밤에도 반짝거리면서 그 빛을 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냥 잠을 자긴 잤는데 숙면이 안 된 상태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라는 거, 카페인 같은 거라든가 뭐 빛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한 식사, 밥을 저녁에 너무 많이 먹잖아요. 잠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나이 들수록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젊었을 때는 그것을 약간 못 느껴서 소화력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진짜 과한 식사는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저녁에는 식사를 조금 소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한 낮잠. 나 피곤해. 낮잠을 막 너무 자. 밤에 잠이 안 와. 이게 진짜 게으름의 적이죠. 그다음에 핸드폰.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빛. 저희 같은 경우는 스카이 같은 경우도 야간 모드로 해놓고 여러 가지 불빛들을 다 가리고 자요. 커튼도 다 하고 예전에 커튼 없이도 잤거든요 제가. 근데 커튼 다 하고 잡니다. 그렇게 조절해서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 있는 사람들과 만나라. 그게 어딜 가봐도 아메이 미팅만큼 긍정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로 여기 오면 그냥 다 부스터 시켜주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얘기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파이팅!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자꾸 교류하고 그런 에너지를 상호 교감하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네 번째, 만약에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매일매일 적어라. 지금 제가 다이어리 저기 있네. 죄송해요. 이게 2021년 금년에 제가 썼던 다이어리고, 요거는 이제 2022년 쓰려고 산 22년 다이어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이어리를 쓰시면서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메모를 하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마이너스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제 기억력도 기억력이지만 다 적어요. 왜냐면 세세한 걸 다 적지 않으면 바쁘다 보니까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뭐 스케줄이 하나야. 그 사람만 만나면 돼. 그러면은 뭐 요거 저거 챙기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스케줄이 여러 개 있다 보면 적어놓지 않으면 내가 뭘 주문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적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것도 진짜 아메하면서 얻게 된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됐어요. 메모하는 습관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카르틴 플러스가 떨어진 거예요. 카르틴 플러스, 피아, 프리워시, 퍼센트. 뭐 구매해야 될 목록들을 적어놨다가 한꺼번에 구매해야 되니까 그렇게 적어놓는 습관들을 적으시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아주 사소한 걸 얘기한 거고 진짜 이 사람 만나야 되겠다라고 번듯하게 떠오른 어떤 명단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잠깐 떠오른 그 생각은 잠깐 떠오른 것이 계속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리 수독해도 나이로 보세요. 정말 안 남거든요. 그리고 그게 희석이 돼요. 머릿속에 생각은 나는데 적어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거 계속 명료하지 않으면 그 명단은 쉬운 명단이 아니거든. 잠깐 떠오르는 그 명단은. 그러니까 희석돼. 그래서 뭘 다음에 만나지. 그냥 바쁠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로 그냥 그 명단을 쓱 지워내버리는 거. 적으셔야 돼요. 적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매일매일 기록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여기서 말했던 이 연민 있잖아요. helping people, 연민하는 것, 그다음에 정직, 감사, 이런 것을 루틴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탈출하려면. 누군가를 돕는 거를 먼저 하지 않으면 바닥에서 탈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닥에서 탈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내 상황에서 감사를 찾지 않으면,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바닥에서 탈출할 수 없다. 그리고 여섯 번째, 승복하는 법을 배워라. 때로는 저 사람이 이긴 거구나라고 승복하는데 이 상황이 이걸로 끝이구나라는 거를 승복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에 차기보다는 승복하는 것도 배우는 지혜를 얻으시면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게 바닥이라고 딱 인정할 때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승복하는 법을 배워라. 바닥에서 탈출하는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풍요로워지는 것, 정말 제가 원하는 게 풍요로운 삶이거든요. 풍요로워지는 것 역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딱 이렇게 계획적으로 꿈꾸거나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실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계에서 자신을 사멸로 이끌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돼요. 물질계에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요소들. 저는 이게 재정이라고 생각해요. 돈 이게 아니라 재정이,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재정이 풍요롭지 않으면 저는 파멸로도 이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경계하려고 하죠. 그걸 경계하기 때문에 아메이 비즈니스 같은 지속적인 현금 수입,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를, 건강한 비즈니스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질계에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분의 요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경계하세요. 끊임없이 경계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에 대한 자신의 기분을 살핀다. 저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기분이 별로예요. 꿀꿀해요. 엄마 생신이나 아버지 생신에 내가 크게 한번 쏘고도 싶어요. 근데 그거 못하는 게 꿀꿀해요. 그런 자기 내면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고, 그 자세히 살핀 후에 그러면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면은 그런데 무시하고 아니야, 돈이 다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건 위선이죠. 위선.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풍요로운 삶을, 풍요로워진 것 역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도 지금도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변명해요. 나는 이래서 오늘 이걸 못했어. 나는 이래서 오늘 그 사람을 못 만났어. 이런 변명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변명하는 것은 과거의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저 며칠 전에도 그랬고, 한 달, 1년 전, 5년 전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나 이것 때문에 못했어. 나 아기 때문에 못했어. 아파서 못했어. 바빠서 못했어.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우리 애가 수능이었어. 별의별 얘기가 되게 많죠. 교회 일이 바빴어.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변명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똑같았어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변명하는지, 도대체 나는 왜 계속 변명만 하는 건지,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건지, 어떤 경험에서 이런 변명이 자꾸 생기는, 이런 패턴이 생긴 건지, 그걸 한번 심도 깊게 본인을 성찰하고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이유를 알아내고 이젠 변명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리얼하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려움을 거절하라고 아니요 레기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아주 독특한 그런 빛을 찾아가는 방법인데, 첫 번째 단계의 아니오는 상처와 흉터를 치유하는 아니오라고 해요. 첫 번째 아니오.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오라고 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길로 가면은 상처를 받을 게 뻔해. 예전에도 받았어. 근데 아니오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니오를 딱 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거나 흉터를 조금 연하게 하는 그런 아니오. 두 번째 단계 아니오는
집착이나 회피, 유혹 이런 데서 벗어나서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진짜 만들어내고 싶은 것, 그런 것에 에너지를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오가.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유튜브를 요리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그 탭으로 또 TV도 가끔 봐요. 저희 집에 TV는 없지만.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 제일 처음에 10분만 보려고 했는데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냥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유혹에서. 근데 그거에서 딱 아니요 라고 해야지 그런 집착, 어떤 거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회피일 수도 있어요. 누굴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 두려워. 그래서 자꾸 회피하는 거야.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유혹, 유튜브에 대한 유혹, 이런 거에 아니요, 이걸 해야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진짜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에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아니요는 그거예요. 집착이나 회피나 유혹에 대한 아니요를 하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것. 그게 두 번째 아니요고, 세 번째 아니요를 계속 하다 보면 진정한 본인만의 그 유니크한 개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오를 했을 때. 정말 아니오를 해야 될 것에 아니오를 잘 하다 보면 진짜 자신만의 유니크한 존재감이 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니오. 네 번째 단계 아니오는 정직이 아니에요. 정직이 아니에요. 이 네 번째 단계 아니오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아니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화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자기 부모가 고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거예요. 이제 연락을 받고 막 갔는데 이제 막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경찰이 저지를 했대요. 근데 막 이제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난 무조건 봐야겠다. 그랬더니 거기는 한 경찰관이 그 울부짖고 막 하는 그 사람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현장을 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 눈을 딱 보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안 봤대요. 그거를. 근데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만약 그걸 봤으면 트라우마가 엄청났을 거예요. 자기 부모가 고층에서 떨어져서 다 깨진 상태에 있는 모습을 굳이 그걸 안 봐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마 트라우마가 됐을 건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니요 한 거죠. 도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요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한 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준 거잖아요. 사실상 어떤 아니요는 이렇게 누군가를 헬핑할 수 있는 아니요, 정직한 아니요라는 거예요. 당신의 속을 봐라. 아닐 거다 그게. 라는 거를 알려주는 아니요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아니요는 이렇게 정직의 아니요, 서로 돕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아니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좋은 아니요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아니요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을 개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조한다라는 것은 인생 계획을 다시 플랜을 짜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조를 얼마나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성장할 때,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막 그림 빌딩을 시키잖아요. 선생님이 너 꿈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아무것도 막힌 게 없잖아. 재정적인 이런 걱정이 있기를 해요. 뭐를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뭐 대통령이 될래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 조카는 그것도 했어요. 예전에 한참 쇼핑몰 이런 저기 큰 몰에 이게 주차한대 하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유니폼 입고 너무너무 멋져 보였나 봐. 이렇게 유니폼을 딱 입고 하니까 자기는 저게 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개념 없이 그냥 좋아 보이는 건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성장할 때는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뭔가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개조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또 언제가 그럴까요? 또 언제가? 결혼할 때 그래요. 결혼할 때는 그냥 핑크빛 미래야. 아무것도 걱정이 하나도 없어. 돈도 마음껏 쓸 수 있어.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가서는. 반지도 사, 뭣도 사, 옷도 사, 다 사, 살림살이도 다 사, 막 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그냥 다 생이 다 바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그죠? 또 언제 있을까요? 자녀를 임신했을 때 또 그래요. 자녀를 임신하면 이 아이에 대한 꿈 태교 막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생을 개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부풀죠. 나보면 어때요? 키우다 보면 왼수만 아니면 다행이야. 그죠? 근데 그게 정말 왼수인가요? 왼수가 아니라 그 존재감, 자아 정체성을 서로 인정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임신에 자녀를 가질 때, 그다음에 또 어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큰 질병이 걸렸을 때, 그때도 뭔가 인생을 새로 계획할 수 있는 좋은 터닝 포인트 같아요. 네. 어떤 분은 그럴 때 회심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기도 하고 인생 계획을 완전히 개조해갖고 다 바꾸어지는 그런 타이밍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다고 봐요. 성장할 때도 아니고 뭐 박진호 사장님 결혼할 때가 앞으로 오겠지만 자녀를 가질 때도 오겠지만 저는 그것도 다 끝났고 큰 질병은 안 만났으면 좋겠고 저는 이때가 우리의 개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고 현명해질 때 나이가 들면서 현명해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노력하면서 현명이 들어고 할 때 그때가 인생을 개조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일 이런 것들로 삶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현명해질 때 우리는 인생을 개조할 수 있고 노력을 할 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조의 작업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개조는 언제나 우리 문 앞에 여러분의 문 앞에서 계속 노크를 해요. 언제? 지금 당신의 문 앞에 개조하라고 노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개조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그거를 자꾸 미루시는 거죠. 그래서 개조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풍요롭고 여러분의 그 잠재력, 재능들을 개발해서 풍요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미래를 꿈꾸는 그것으로 개조하는 삶. 근데 그 개조하는 것은 아름답고 예쁜 미래는 있지만 그것으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부딪힘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죠.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 속에서 수많은 실패에 가끔 찾아오는 그런 성공이 다 어우러진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조하시라는 것. 어떤 것을 내가 하기로 작정했어. 이거 하기로 해야지. 나 이거 해야지. 라고 했어요. 나는 그것을 한다. 라고 사람들한테 언제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암밍아웃. 나 암밍 한다. 이 암밍은 되게 좋은 안전한 생필품 쓰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거야. 너도 한번 써봐. 라고 얘기하는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자꾸 미루게 돼. 자꾸 미루게 돼서 이 사람이랑 오늘 라포를 형성해야 되고 이 친구랑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이 친구랑 밥을 먹어야 되고 이 친구랑 술을 마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기로 작정했을 때 딱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그 일, 지금, right now, 지금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수긍하는 평온한 마음. 바꿀 수 없는 것은 뭐가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나이는 젊게 수. 그렇죠. 나이를 젊게 할 수 없죠. 아이고 슬프네요. 저는 앞으로 53살이 되고 54살이 되고 60살이 돼도 저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53살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요? 배우자를 바꿀 수. 아우 예, 배우자가 바꿀 수 없죠. 슬픈가요? 행복인가요? 행복해. 아 예, 아니고 중요한 단어였어. 큰일 날 뻔했어. 자, 이렇게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되게 많아요. 제일 쉽게 말하면 나 빼고는 다 바꿀 수 없어요. 나도 안 바꿔지는데 내 자녀? 그 정학사장님 그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도 내 말 안 듣는다고. 그 얘기했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나 빼고 다른 거 너나 바꿔. 그 얘기 결론적으로.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을 수긍하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려고 생각했을 때 하는 용기, 도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스스로 결단한 거. 나 플랭크 하루에 한 번씩 할 거야. 건강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 그거 하는 인내. 이런 것인 거죠. 그런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거고 그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거를 꼭 가지시길 바래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내 남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 자체를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남편의 행태를 내가 바꿀 수 없어. 내 아내의 행태를 내가 바꿀 수 없어. 내가 나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요. 서로 잘 살기 위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아, 정말 이 얘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내 목표는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 진짜 쓰고 싶다. 내 목표. 우리가 목표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줌마로 살다 보면 목표 있는 아줌마 정말 없어요. 그런데 이 목표가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갖는 것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마음에 계시면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표를 가지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예라고 말하는 것은 물에다가 조약돌을 탁 던지는 거예요. 예랑 진짜 내가 원하는 예를 하는 거는 탁 조약돌을 던지는 건데 그 조약돌이 탁 물에 빠지면 화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끝으로 오잖아요. 그 대답, 예라는 대답을 일으킨 잔물결이 여러분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니오라고도 얘기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그것이라면 예라고 얘기해서 그 잔물결이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 가문을 바꾸는 그런 예스를 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오는 진짜 내가 원하는 예스를 위해서 거절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계속 거절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예스를 찾기 위한 노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요거를 이제 전달해 주시는 거죠. 오늘 너무 좋았죠? 앞으로 계속 여기는 스팸만 모여 있어요. 사실은 다 강의자만 모여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강의하는 분들이 작아서 서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강의를 쓸 수가 없을 때가 올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사람이. 그래서 이 초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감당해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 미팅을 계속 꾸준히 참석하시면 다양한 주제로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제로 계속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핑계나 그런 핑계의 패턴, 그죠? 그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강의에서 그것만 극복하실 수 있다면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와 박진호 사장님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이기석 사장님이 또 강의를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주 그나물의 그 밥 같지만 내용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강의가 좀 일찍 끝나서 감사하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F부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부천 그룹부터 할까요? 네. 오늘은 스리가 잘 노는 것 같네요. 네, 부천 그룹부터 F부터 하죠. F부터.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네, 오늘 저기 아까 뭐였지? 우리 조인트가드 박진호 사장님, 저도 이거 진짜 조인트가드 정말 좋아하는 영양제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자세히 잘 모르고 먹어봐서 너무 좋아서 진짜
진짜 좋아 맨날 이 소리 하는데 글루코사민이랑 MSM 그리고 비타민 C도 들어가고 히알루론산, 보스웰리아 다 들어간 거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저도 전달할 때 좀 전문가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공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민호 사장님, 저도 사실 거절을 못해요. 알지요. 거절을 못하는데 거절을 못하다 보면 사실 제 시간이 이게 안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끝에 막 몰리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해 주셨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나한테 아무튼 거절은 잘 해야겠다 느꼈고, 그리고 내 목표는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목표 잘 잡고 스스로 자신한테 이제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말해? 응. 안녕하세요. 또 어디가? 사장님들 건강 강의도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미정 사장님께서 무슨 명 강의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진짜 다 너무 저희 인생에서 필요한 말씀들만 정말 분명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오라고 말하기 힘든 이렇게 세상인데 저도 당당하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다음에 바닥 탈출하기 위해서는 제가 적긴 적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감하고 연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정직하고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저 오프라인, 저 온라인부터 할게요. 우리 이재영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언제 봐도 화백이에요. 박화백 맞아요. 진짜 나 이렇게 체중이 분산되는 그림 보면서 너무 놀랐어. 그리고 관절 공부도 참 필요한데 관절이 몸무게 1kg당 5kg의 부담을 갖는다. 그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가면 살 빼라 하는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살찌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조인트 가드 우리가 이거 먹으면 좋아, 이거 먹고 나섰어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들었고요. 전미정 사장님 아니오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시고 우리가 이런 권리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니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요 필요한데 그거를 가장해야 할 시기에 못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거를 내가 이거를 하면 아니오라고 말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부터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먼저 중심으로 하고 아니오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정말 아주 쉽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얘라는 대답의 잔물결이 나에게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아니오는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 스튜디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석 사장님부터 이렇게 이걸로 해. 아니 그렇죠. 저기 다 보이는데? 보여요. 네. 음성이 여기로 들어가. 다 들어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ABO 이기석입니다. 관절이 제가 아프거든요. 관절이 사고가 나서 이제 아픈데 그래서 관절 건강에 진짜 관심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된 관절 건강을 통해서
조인트 가드를 계속 먹고 있거든요. 먹을 때 안 먹을 때랑 너무 다르고 또 비오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최종원 사장님이 이제 무용을 해서 그런지 관절이 안 좋잖아요. 비 오기 전날 비 오겠다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자주. 저도 이제 이상하게 아프면 왜 이렇게 아프냐면 서원사님이 비 오네 비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비가 오더라고요. 조인트 가드를 먹으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조인트 가드 잘 챙겨 먹고 지금 체중이 좀 불어있는 상태인데 이제 관절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회복 루틴에 또 날마다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스로 계속 부정적인 걸 생각하다 보면 바닥이 아닌데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굳이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운동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회복 루틴을 통해서 바닥에서 탈출을 하고 그리고 이 수많은 인내 안에 실패와 가끔의 성공이 있다라는 거 되게 좀 아쉽긴 해요. 성공이 좀 자주 있으면 좋은데 가끔의 성공이 있다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가끔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실패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말을 준비를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자신한테 스스로한테 정직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오란 말을 남들한테 어떻게 할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스스로한테 아니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들은 강의에서 제가 깨달은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할 거냐? 아니요, 아닙니다. 꿈 포기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박진우 사장님. 네.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데뷔입니다. 얼굴이 옷도 검은 거 입어서 다 안 보이네요. 네. 오늘 점장 사장님 강의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오라고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 부탁도 다 들어주고 막 하고 있다가 그 근육을 많이 키웠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거절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니오를 많이 외쳤던 적이 있는데 이제 아메이는 좀 다르죠. 저는 이제 아메이라는 진정한 예스를 해버렸으니까 아메이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뭐가 됐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예라고 하는 제가 이제 아메이라는 물에 주약돌을 던진 거잖아요. 진정한 예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 물결이 왔는데 잘 이제 뭐 조금 졌다가 어느샌가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목표는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제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이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미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호 사장님 조인트 가드 애정템인데 또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기회가 됐고요. 같이 공부하는 집단지성 우리 그룹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니까 같이 참석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매주 미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진짜 강의 두 분 다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또 A 콘텐츠 중에 우리 박지원 사장님이 그 그림을 첨가한 또 건강 강의 또 부탁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저는 아메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구호하고 마치고 근데 사진을 같이는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각 있는 곳에서 그룹별로 김실경 사장님은 거기서 사진 찍고 이지향 사장님은 거기서 사진 찍고 해서 단톡방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는 OSP 그럴도 아니죠, 싱크 화이팅. OSP 싱크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고! 나 이거 할 때마다 종료할게요. 캡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인이 윤지 사장님 계시네. 부르지 마세요. 매번 부르지 눈 좀 보여주세요. 행복하세요. 종료합니다. 눈 좀 보여주세요.